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남성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은퇴 후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사실 제가 겪은 은퇴 후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일들과 뼈아픈 경험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0년간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 회사에 입사해서 한 번도 직장을 옮기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25평 아파트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잠깐 직장을 다녔지만 제가 승진하면서 급여가 늘어나자 집안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성실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다가 정년퇴직을 맞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퇴직금도 꽤 후하게 주었고 송별회도 성대하게 열어줬어요. 그날 동료들이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네요. 부러워요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로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에 깨지 않아도 되고 지하철 2호선 출근 러시를 겪지 않아도 되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마치 긴 휴가를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제주도 3박 4일 여행도 다녀왔고 부산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들과도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담소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고 텔레비전만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돈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느끼는 부담이 컸어요. 동창회에서 골프 약속을 잡으면 그린피만 15만 원이고 거기에 식사비까지 합치면 한 번에 20만 원은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 직장 후배인 김대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김대리는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였는데 제가 퇴직하기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김대리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옷차림도 훨씬 고급스러워졌고 시계도 비싼 것을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3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월 300만 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러면 연금이랑 합쳐서 예전 급여보다도 많은 거였거든요. 김대리는 홈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정말 그럴듯한 쇼핑몰 사이트가 나와 있었고 실제로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김대리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 실제로 사업 계획서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월 30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이 맞긴 했지만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연금만으로 쪼들리게 사는 것도 답답했어요. 며칠 후 김대리가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사업 계획서와 함께 실제 투자 계약서까지 가져왔어요. 계약서에는
투자원금 보장, 언제든지 투자금 회수 가능 등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다른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 명세서도 보여줬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가 워낙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달 오후 2시쯤 정말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 30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되었죠. 추가 수입이 생기니까 생활이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그동안 꺼려했던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도 다시 잡았고 아내와 함께 좀 더 비싼 식당에서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며칠 늦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김 대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그 다음 달이 되어서야 김 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업이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익금 지급이 며칠 늦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 대리는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김 대리가 말했던 회사 주소로 직접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그곳에는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런 사기가 요즘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봤지만 비슷한 얘기였어요.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죠. 3천만 원을 잃고 나니 노후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동안 투자 수익으로 받았던 돈도 사실은 제가 낸 돈의 일부였던 거죠. 여행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빠듯해졌어요.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행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빠듯해졌어요. 골프는 당연히 끊었고 외식도 줄였어요.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었어요? 나도 속은 거야. 김 대리가 그런 놈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실망할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인이 나이가 많은 분이어서 야간 근무를 할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65세 나이에 시급을 받으며 일한다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특히 밤에 일하다 보니까 술 취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반말하거나 짜증을 낼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빨리요. 예전 같으면 절대 참지 못했을 말들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실제로 한 번은 예전 부하 직원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저를 알아보는 바람에 정말 민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부끄러워서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부터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작은 금액이지만 수입이 생기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좋은 분이었고 함께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도 나름 재미있게 지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보면서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야간 근무를 하는 택시기사님들이나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의 사연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저씨, 야간 근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됐어요. 낮에는 손자들 봐야 해서 이 시간이 오히려 좋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편의점에서 1년 정도 일하던 중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컴퓨터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봉사자가 와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거였어요.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호기심에 참여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서 그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새로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로당 관장님이 저에게 대신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김 선생님, 선생님이 젊은 분들보다도 컴퓨터를 잘 다루시던데 혹시 우리 어르신들께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어르신들도 선생님을 좋아하시고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시작해보니 꽤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컴퓨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실용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주 3일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 2일은 경로당에서 컴퓨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투자 사기 당하기 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사기를 당했던 일은 여전히 후회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경험들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집에서만 빈둥거리지 않고 활동적으로 지내니까 아내도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로당에서 일하는 걸 보고 아내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아빠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다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빠,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강의하시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큰아들은 가끔 편의점에 들러서 음료수를 사가면서 격려해 주기도 해요. 처음에는 아들이 아빠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부끄러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김 대리는 1년 전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김 대리의 모습을 보니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사람도 나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보니 오히려 안쓰럽더라고요. 영수야, 돈은 이미 포기했어.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김 대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퇴 후의 삶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잃은 건 정말 아쉽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할 일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새벽 6시에 집에 돌아갈 때 아침 운동을 나오시는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낮에 시간이 생기면 동네를 산책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요. 실제로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루하게 지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3천만 원을 잃은 것은 여전히 아쉽고 그 돈이 있었다면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봉사를 통한 보람, 가족과의 더 깊은 유대감. 이런 것들은 돈이 있어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고 건강하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느꼈거든요. 일단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에요. 편의점 일과 경로당 강의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이죠. 제목은 65세, 새로운 시작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분명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